안녕하십니까, 창덕쌤입니다. 오늘은 3회차 용접, 특수용접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저항용접의 종류 중에서 맞대기 용접이 아닌 것, 맞대기 용접이 아닌 것 이렇게 되어 있죠. 프로젝션 용접. 자, 이 프로젝션 용접이 바로 정답인데요. 프로젝션 용접은 다른 말로 하면은 돌기 용접에서요, 위에 철판을 이렇게 돌기를 만들어 줍니다. 오목하게요. 그리고 밑에 철판을 이렇게 대고요, 양쪽에서 압력을 주면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 돌기 부분, 프로젝션 부분이 여기서 바둑알처럼 녹는 이런 내용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맞대기가 아니고 하나의 겹치기 용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2번에요. 아세틸렌은 액체에 잘 용해되며 석유는 2배, 알코올에는 6배, 아세톤에는 몇 배 정도 용해되는가 이렇게 됐죠. 아세톤에가 가장 많이 이제 용해되는데요, 이것은 25배가 되겠습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필렛 용접에서 그림과 같은 변형의 명칭은 이렇게 됐죠. 자, 요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것을 세로 굽힌 변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단용 가스 중 발열량이 가장 높은 가스는 이렇게 됐죠. 이것을 외우실 때 푸아 매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프로판, 아세틸렌, 메탄, 수소. 그래서 프로판이 가장 열량이 높습니다. 푸아 매수. 두 번째가 아세틸렌, 세 번째가 메탄, 마지막이 수소가 되겠습니다. 5번을 보죠. 로봇을 용접을 로봇화 할 때 그 특징 설명으로 잘못된 거,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를 로봇 용접 이렇게 하는데요, 잘못된 걸 찾아낸 거죠. 가번에 용접 결과가 일정하죠. 로봇 용접을 하면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더 결과가 일정하겠습니다. 제품의 정밀도가 향상된다, 그렇겠죠. 다음번에 단순 작업에서 벗어날 수 있다. 로봇이 하는 것은 대부분 일자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순한 용접이 많습니다. 요거도 맞습니다. 생산성이 저하한다. 생산성은 저하하는 것이 아니고 정대하겠죠. 왜냐하면 로봇은 사람처럼 쉬는 것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똑같은 작업을 반복할 때는 훨씬 로봇이 하기가 좋습니다. 6번에요. 일반적으로 가스 용접봉의 지름이 2.6파입니다. 이때 강판의 두께는 몇 미리 정도가 되느냐 이렇게 했는데요. 공식은 T 이꼬르 2D-1 이렇게 하면 돼요. T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요 두께를 말하고요. 요 D가 이제 지름을 이야기하죠. 이 용접봉의 지름. 그래서 2에 2.6이 이제 요 지름이었습니다. 2.6-1 이렇게 하면은 답이 3.2가 나오죠. 그래서 3.2mm 제곱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에요. 부식 시험은 어느 시험에 이제 해당하느냐 이런 거죠. 부식 시험은 바로 화학적 시험이다 이렇게 했죠. 8번에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피복 아크 용접봉이 3.2mm입니다. 이때 심선의 길이는 얼마이냐? 요것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3.2mm나 2.6 같은 경우는 전체 요 용접봉의 길이는 370mm가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피복 아크 용접 시 필요 없는 공구. 자, 필요 없는 공구가 되겠죠. 헬멧. 요것은 이제 당연히 필요하겠죠. 앞치마도 필요합니다. 전류계
이제 전류값을 재기 위해서는 전류기가 필요하겠습니다. 토치램프. 이 토치램프 같으면은 동관이나 배관을 가열할 때 사용하는 이 램프를 가지고 토치램프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피부과학 용접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10번을 보겠습니다. 가스 용접기와 압력 조정기가 갖추어야 할 점이 아닌 거죠. 압력 조정기와 갖추어야 할 점이 아닌 겁니다. 갑은요. 조정 압력이 용기 내의 가스량 변화에 따라 유동성이 있을 것 했는데요. 자, 여기서 유동성이 있으면 안 돼요. 압력이 이제 변하더라도 가스량은 유동성이 없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없을 거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가번이 틀리고요. 작동 예민할 것, 조정 압력과 사용 압력의 차가 적을 것, 가스의 방출량이 많더라도 흐르는 양이 안정될 것. 자, 요것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11번을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산소 용기 외면의 여러 가지 기호로 내용을 명시하였다. TP가 나타내는 뜻은 뭐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 자주 나오는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V = 4.6이라고 되어 있죠. 요것은 내용적을 뜻해요. 이것이 V고요. W = 65.4는 바로 용기 중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P 250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내압 시험 압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죠. 250에 되어 있는데요. 단위가 250kg/cm 제곱 이렇게 되겠죠. FP는 바로 최고 충전 압력이 되겠습니다. 150kg/cm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2번을 보겠습니다. 저수속의 용접봉의 특징이 아닌 것 됐어요. 우리 E4316에서요. 강도가 아주 높고 국가기술 자격증에 나오는 용접봉이 바로 저수속의 용접봉이 되겠습니다. 가번에요. 용착금속 중의 수소량이 다른 용접봉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 10분의 1 이하로 적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현저히 적다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나아보네요. 용착금속의 치성이 좋으며 화학적 성질이 좋다. 자, 치성이 아니고 인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인성이 좋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치성이 좋다가 이것이 틀린 것이기 때문에 나아번이 정답입니다. 균열에 대한 감수성이 특히 좋아서 두꺼운 판 용접에 사용한다. 맞죠? 고탄소강 및 항어 함유량이 많은 캐삭강 등의 용접에 많이 쓴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13번을 보겠습니다. 점용접의 종류가 아닌 거 이렇게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 책에도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라번에 원판식 점용접. 자, 이런 점용접은 없습니다. 맥동이나 인터렉, 그 다음에 직렬식 이런 것은 있죠. 14번을 보겠습니다. 금속 산화물이 알루미늄에 의해서 산소를 빼앗기는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열을 이용하여 금속을 접합시키는 이제 용접법은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알루미늄에 의해서 금속 산화물하고 알루미늄에 의해서 산소를 빼앗는다 했는데 이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용접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테르밋 용접이 되겠어요. 그래서 테르밋 용접. 그래서 금속 알루미늄 분말하고 이 산화철 분말에 혼합을 했는 이 물질을 이제 테르밋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5번을 보겠습니다. 맞대기 용접 홈 모양 중에서요. 홈의 모양 중에서 가장 얇은 박판에 사용하는 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I형 홈이 되겠죠. I형 홈 같으면은 6mm 이하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V형은 6에서 한 20mm에 사용하죠. J형도 6에서 20 되어 있고요. H형 같으면은 20mm 이상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형이 가장 각판에 쓸 수 있는 이런 홈이 되겠습니다. 1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용접 결함 중에 결함이죠. 스패터가 발생하는 원인이다. 잘못된 것은 이렇게 있는데요. 스패터라는 것은 용접을 할 때 튀는 하나의 어떤 불통이라고 할까요? 불똥. 이런 것을 이제 제가 스패터라 이렇게 했는데요. 잘못된 겁니다. 원인에서 전류가 높을 때는 스패터가 많이 발생하겠습니다. 건조되지 않는 용접봉을 사용했을 때, 습기가 있는 용접봉이 스패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아크 길이가 너무 길 때, 아크 길이가 길 때도 스패터가 많이 발생하죠. 라번에요. 아크 블로우홀이 너무 작을 때, 이것은 작을 때가 아니고 이제 클 때로 해야 되겠어요. 클 때 이제 이 스패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라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을 보겠습니다. 용접부 검사법의 종류 중에 비파괴 검사법에 해당되지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비파괴 검사하고 파괴 검사 이야기 했는데요. 가번에 외관 검사,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봐서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형광 침투, 형광 물질을 이제 아주 작은 틈이라든지 호매하는 거. 자, 이거도 비파괴가 되어 있죠. 초음파 시험도 똑같죠. 초음파를 발사하는, 그래서 이 초음파가 어떤 이제 불순물이라든지 이물질이 있을 때 부딪혀서 오는 그런 방법이 되어 있죠. 다음에 굽힘 시험은 이제 우리가 밴딩 테스트 했어요.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사용하고 이렇게 U자 형태로 이렇게 굽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괴 시험, 기계적 시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8번에요. 연납과 경납의 구분 온도는 이 온도도 딱 정해진 온도이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되겠어요. 450도 전후를 해서요. 450도의 이하는 이제 경납이 되어 있고요. 450도 연납이 되어 있고요. 450도의 이상은 바로 경납이 되겠어요. 그래서 연납과 경납은 450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조류 아크 용접기의 종류별 특성을 설명한 것 중 바르게 된 거 했는데요. 자, 가번에 가동철심형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미세전류 조정이 불가능하다.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맞죠. 그리고 미세 조정이 불가능이 아니고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틀린 부분이고요. 가동 코일형은 가격이 싸며 현재 많이 한다. 가격이 비싸죠. 비싸고 현재는 사용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번에 탭 전환형은 주로 대형에 많고 넓은 범위의 전류 조정이 쉽다. 이 탭 전환형은 소형이죠. 소형에 많이 쓰고 넓은 범위를 조정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이 또 틀렸습니다. 라번에요. 가포화 리액터형은 가변 저항의 변화로 용접 전류를 잔다. 자, 이것이 맞죠. 그래서 가포화 리액터형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잘 나온다 했죠. 여기 나오는 가변 저항, 그 다음에가 원격 제어하는 이 두 가지가 나오면은 무조건 가포화 리액터형 용접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을 보겠습니다. 각종 금속의 가스 용접 시 사용하는 용제들 중 추출 용접에 사용하는 용제 이렇게 했는데요. 추출에 사용하는 용제는 요 나번에 있는 탄산 나트륨, 봉사, 중탄산 나트륨 이런 것이 용제인데요. 시간이 되시면 보셔도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1번을 보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용접 작업 시 지켜야 할 사항이 아닌 것.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번을 보겠습니다. 용접 작업과 도장 작업을 같이 해도 관계없다. 이 도장 작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페인트 작업을 도장 작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페인트를 할 때요. 도장 작업할 때는 사용하는 것이 유성 페인트 같으면은
신나를 사용하고 있어요. 신나는 아주 불에 잘 붙고 정발성이, 휘발성이 이제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용접하고 같이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가번이 여기서는 지켜야 할 사항이 아닌가. 같이 하면은 관계없다가 아니고 요거는 같이 해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족장이나 발판이 견고하게 조립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당연하죠. 주변의 낙하 물건 및 작업 위치 아래에 인화성 물질이 없는지 한다. 자, 맞습니다. 인화성 물질이 바로 이런 도장 작업이 되겠습니다. 4번에 고소 작업장에서 용접 작업 시 안전벨트 착용 후 안전 로프를 핸드레일에 고정시킨다. 자, 이것도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 맞습니다. 자, 22번에요. 산소 아크 절단 작업에서 틀린 것은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가번에요. 중실 원형 봉호 단면을 가진 이제 강정근을 이제 사용한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속이 꽉 찬 원형 봉 했는데 이게 꽉 찬이 아니고 그죠? 꽉 비어 있는 겁니다. 빈. 속이 빈 이렇게 해야 돼요. 중공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중실이 아니고 보통 중공, 중간 부위가 비어 있는 요런 이제 원형봉의 단면을 가진 이제 이제 전극을 사용한다. 이렇게 해야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가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직류 전극성이나 교류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가스 절단에 비해 절단면이 거칠다. 절단 속도가 빨라 철강 구조물 해체, 수중 해체 작업에 이용한다. 자, 이런 것은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요. 다음 중 용접 위험의 장점이 아닌 거 이렇게 했는데요. 자, 기밀성이 우수하다. 자, 맞는 말이고요. 작업의 자동화가 용이하다. 저거도 맞죠. 다음에 용접 재료의 내부에 잔류 응력이 존재한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내부에 잔류 응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외부랄까요? 외부에 존재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잔류 응력이 또 존재하는 것이 장점은 아니죠. 하나의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틀린 것이 되고요. 구조가 간단하고 재료 두께에 제한이 없다. 이런 것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24번에 되겠습니다. 연납댐의 용제가 아닌 것 같는데요. 이것은 외우실 때 연염 이렇게 외우라겠죠. 그래서 연납은 염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염화아연, 염화암모늄, 염산. 자, 이런 것은 전부 다 연납이 되는데요. 이 봉산 있죠. 봉산은 제가 경붕이라 했죠. 경붕. 경납댐은 붕자가 들어가요. 봉산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자,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봉산은 경납댐이 되겠습니다. 25번 보십시오. 플라스틱 용접 방법으로만 된 것 이렇게인데요. 이 플라스틱은 어떤 열기구를 대부분 다 이용하죠. 그래서 열기구라든지 열을 발생하는 그런 장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마찰이라든지 아크, 아크는 이제 플라스틱을 쓸 수가 없죠. 마찰도 그렇고요. 그래서 나아보네요. 고주파 용접 열풍. 자, 요것이 이제 정답이 되죠. 그 다음에 답은 플라즈마도 아니고요. 업셋도 아니고, 초음파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나번이 되겠습니다. 26번요. 수동가스 절단 시 일반적으로 팁 끝하고 강판 사이에 그리는 백심에서 몇 미리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으냐. 절단이죠. 절단할 때에 팁의 끝하고 강판, 철판 사이에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1.5에서 2mm 이렇게 되겠습니다. 27번을 보겠습니다. 토치와 용접봉을 오른쪽으로 향해서 가스 용접할 때 후진법에 대해서 잘못된 거 이렇게 됐는데요. 자, 후진법에서 잘못된 건데요. 여기에서는 라번을 먼저 보세요. 전진법에 비해서 기계적 성질이 떨어진다 했는데 기계적 성질이 전진법보다는 더 좋습니다. 두꺼운 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라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보십시오. 용접 결함의 종류 중 구조상 결함에 속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구조상이라든지 치수상, 성질상 결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조상 아닌데요. 이제 변력이라든지 치수, 형상 불량 이런 것은 치수상 결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형이 이제 구조상이 아니고요. 융합 불량, 슬래그 스킴, 기공 이런 것은 전부 다 구조상 결함이 되겠습니다. 자, 29번에요. 가스 용접에서 역류, 역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아닌 것 이렇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토치의 팁 부분이 막혔을 때 아니면은 가열이 될 때 역류, 역화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번을 보시면요. 토치를 부주의하게 지급했을 때 이런 것도 일어나죠. 나아번에요. 아세틸렌 압력이 가대할 때. 자, 아세틸렌이 가대할 때는 역류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산소가 이제 가대할 때 이런 경우는 이제 역류라든지 역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아번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팁 구멍이 막혔을 때나 팁이 가열되었을 때는 역류, 역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되겠죠. 30번입니다. 아세틸렌 가스는 매우 타기 쉬운 기체이므로 하기 또는 불꽃을 접근시키는 일은 위험하다. 자연 발화의 온도는 몇 도이냐? 자, 이런 자연 발화라든지 분해 폭발이라든지 자연 폭발 이런 것이 있죠. 이 온도는 무조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자연 발화의 온도는 406에서 408도씨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해 폭발 이런 것은 요게처럼 505에서 515도씨가 이제 분해 폭발의 온도가 되겠습니다. 31번에요. 두꺼운 판의 양쪽에 순행 동판을 대고요. 용융 슬래그, 자, 요 슬래그란 말을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슬래그 속에서 아크를 발생시킨 후 용융 슬래그에 전기 저항열을 이용해서 용접하는 거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일단 슬래그라는 것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슬래그가 나오는 답을 찾으시면 돼요. 답은 여기에서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전기 저항열을 슬래그와 전기 저항열을 이용하는 용접은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32번에요. 용접 작업을 할 때요. 발생할 하재 및 폭발 방지에 대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서 틀린 거 이렇게 됐어요. 자, 틀린 것입니다. 가번에요. 하재를 진화하기 위해서 방화 설비를 설치한다. 자, 이거는 맞죠? 나번 하재 작업 부근에 점화원을 두지 않도록 한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다번에요. 배관 및 기기에서 가스 누출이 되지 않도록 한다. 자, 이것도 맞죠? 라번에요. 가연성 가스는 항상 옆으로 뉘어서 한다. 자, 이거는 뉘어서 한다가 안 되는 거죠. 이 용기라 그죠? 우리 용기 같은 경우는 항상 세워서 보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산소는 대기 중에 공기 속에 약 몇 프로 함유하는지. 자, 이것도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21%입니다. 공기 중에 21%의 산소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34번을 보겠습니다. 전격 전류가 200A고요. 전격 사용률이 50%. 아크 용접기의 실제 아크 압력이 30V, 아크 전류 150A로 용접했을 때의 허용 사용률 공식이 있는데요. 자, 허용 사용률은 전격 2차 전류의 제곱 나누기 실제 용접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전격 사용률 되겠죠. 전격 2차 전류 값이 200A가 나왔죠. 200의 제곱 실제 용접 전류는 아크 전류 150A가 되겠습니다.
150의 제곱 곱하기 전격 사용률이 50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아크 전압은 아무 필요 없는 그냥 뭐 헷갈리라고 주어진 이제 수치가 되겠죠. 그래서 200 곱하기 전번에 이야기했듯이 200 곱하기 200 150 곱하기 150에 해서요 곱하기 50. 자, 이렇게 하면 답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90% 이렇게 90%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5번요. 자동아크 용접법 중 하나로서 자동아크죠. 그림과 같은 원리로 이루어지는 거 이렇게 했는데요. 자, 와이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용재가 있어요. 용재. 용재가 있고 와이어가 있다. 자, 이런 것은 바로 특히 여기서 말하는 자동. 그죠? 자동, 수동이 아닌 자동은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네, 낙원밖에 없겠죠. 36번입니다. 탄소량이 0.2% 이하인 용접 재료의 적절한 예열 온도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경우도 어차피 수치를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90도씨 이하가 되겠습니다. 0.2% 이하의 예열 온도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37번요. 강 스틸이라 했죠. 강의 고온 가공성을 나쁘게 하며 저결치성의 원인이 된다. 자, 이 저결치성 하면은 한 가지 금속밖에 없어요. S 하죠. S 유황이 되겠습니다. 38번요. 용해시 흡수한 산소를 인으로 탈산하여 산소를 0.01% 이하로 한 것이며 고온에서 수소치성이 없고 용접성이 좋아 가스관, 열교환관으로 사용하는 이제 구리는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런 구리를 가지고 산소를요, 용해시 흡수한 산소를 인으로 탈산했다 나왔죠. 네, 탈산이란 말이죠. 그리고 구리를 아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탈산구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39번이 되겠습니다.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여 피스톤이나 실린더 헤더 등과 같은 내열기관의 고온 부품에 사용하고 구리, 니켈, 마그네슘이 이렇게 함유된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 이렇게 됐는데요. 자, 지금 구리, 니켈, 마그네슘 이런 것이 되어 있는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을 Y 합금이랍니다. 자, 여기 있는 요 비유 요 이제 원소 이름 있죠? 구리, 니켈, 마그네슘 이로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Y 합금은 아마 뒤쪽에서도 아마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세 가지, 어떤 경우는 또 네 가지가 나올 때 있어요. 이런 것을 좀 보셔야 될 겁니다. 40번 보죠. 물리적으로 융점이 1670도요. 전기저항이 높고 열팽창 개수와 열전도율이 적어요. 기계적으로 고온에서 비강도와 크리포 강도가 높고 스테인리스 강보단 내식성이 우수하고요. 고온 산화가 거의 없어 항공기나 로켓, 가스터빈 등의 주로 사용되는 이런 금속이 뭐냐 이렇게 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융점이 지금 좀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보다도 내식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온 산화가 거의 없다. 자, 이런 금속은 티탄이죠. 그래서 티탄계 합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41번요. 주철 용접 시 주의사항이 아닌 것 했어요. 주철은 용접하기가 많이 좀 까다롭죠. 그래서 제조 용접이 아니고 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수리 용접에 많이 쓰는 용접을 주철 용접이다 이렇게 합니다. 직선비도로 하고요. 지나치게 용입을 깊게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용접봉 가능한 한 가는 지름을 쓴다. 맞고요. 가열되어 있을 때에 피닝을 해서 변형을 줄이는 것이 좋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예열과 호열은 실시하지 않는다 했는데 반드시 이 예열 후열을
해야 되겠죠. 실시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철에서 예열하고 호열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균열이 되면서 용접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탄소강에서 헤어클랙의 원인이 된다. 이 헤어클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윗부분이죠. 윗부분에서 갈라지는 이런 현상인데, 이 헤어클랙이란 말이 앞으로 나오면 무조건 수소가스입니다. 수소가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균열을 가지고 헤어클랙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3번요. 고온에서 증발에 의해서 항동 표면으로부터 아연이 없어지는 것. 자, 아연이 이제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연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가지고 탈아연이랍니다. 탈아연. 아연이 이제 떨어진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고온에서 한다 했죠. 그래서 고온 탈아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 보통은 이제 탈아연 이렇게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44번을 보겠습니다. 탄소강에 니켈이라든지 크롬 등을 첨가하여 대기 중이나 수중 또는 산에 잘 견디는 내식성을 부여한 합금을 불수강이란다. 니켈 크롬이 되었죠. 그래서 이것이 서텐크니라겠죠. 크롬하고 니켈이 있는 거. 그리고 내식, 내열. 자,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이죠. 바로 스테인리스강이 되겠습니다. 45번요. 강제를 용접한 후에 용접부의 열 응력을 제거하기 위한 풀림 열처리라 나왔습니다. 이 풀어준다. 용접을 하고 나서 풀어주는 이런 것인데요. 그래서 응력 제거 풀림이라는 거죠. 여기 답이 다 나왔습니다. 응력을 풀어준다. 응력 제거 풀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6번요. 보통 주철의 인장 강도는 다음 중 어느 것이냐? 주철의 인장 강도는요, 이제 갑은 98에서 196 메가파스칼, 12에서 20kg/mm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수치, 인장 강도 수치는요, 외우는 방법 말고는 답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47번요. 구리 및 구리 합금 용접 시 사용하는 용제가 아닌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용제 이런 것도 외워야 되겠습니다. 봉사라든지 봉산, 플로로와 나트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구리 쪽에 사용하는 이제 용제가 되어 있고요. 염화칼륨이라고 했죠. 염화칼륨은 이것은 알루미늄의 용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48번을 보겠습니다. 자, 니켈과 크롬의 합금 중 15에서 20%의 크로머 합금으로 전기 저항, 내열, 내산 내열 이렇게죠. 내산 내열이 이제 있는 이런 합금은 어떤 합금이냐 이런 말인데요. 요것은 니크롬입니다. 니켈과 크롬, 그러니까 그죠? 앞에 니자하고 크롬, 니크롬. 그죠? 이렇게 되겠죠? 니켈의 크롬하고 합치면 니크롬 이렇게 되겠습니다. 49번을 보겠습니다. 탄소강 중에 함유된 성분 중 규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했는데요. 연신율 및 충격값을 감소시킨다. 자, 이거 맞고요. 인장 강도, 단성 한계, 경도를 상승시킨다. 이것도 맞습니다. 결정 립을 조대화시키고 가공성을 해친다. 자, 요것도 맞는 말이고요. 라번에 강어 담금질 효과를 정대시켜 경하능이 커진다 했는데요. 요것은 이제 틀린 내용이죠. 담금질 이제 효과를 이제 정대한다는 거 있죠. 그죠? 요것이 이제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소 같은 경우는 이제 연신율을 이제 저하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연신율이나 충격값 저하하고, 그 다음에 결정립을 조대화시키고요, 인장 강도하고 경도를 증가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50번을 보겠습니다.
산소 아세틸렌 화염으로 담금질성이 있는 강제를 사용하여 원하는 표면만을 경화시키는 것. 자, 여기서 보시면은 표면만을, 요 화염이란 말이죠. 화염으로 표면만을 경화시킨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화염으로 경화를 시킨다. 그래서 화염 경화법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화염으로 표면을 경화한다. 화염 경화법. 자, 5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로 부재 등은 절단할 곳에 전후를 끊어서 90도 회전해서 그 사이 단면 형성을 표시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을 절단을 해서 이 부분을요, 요 위쪽에다가 요 절단한 부위를 90도 회전한다 했겠죠. 요것을 가지고 우리가 회전 단면도라 합니다. 회전 단면도. 근데 답을 보니까요, 이 회전 단면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쪽도 한쪽이고 요쪽도 한쪽이죠. 그래서 이 회전 단면도를 요 답안에 집어넣으세요. 한쪽 요걸 지워버리고요. 그래서 회전 단면도를 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2번 보십시오. 제3각법으로 정투성한 보기와 같은 정면도와 우측면도에서 적당한 이제 평면도, 요것이 정면도고 우측면도입니다. 이런 모양일 때 위에서 보는 평면도는 어떤 모양이 될 것이냐 이런 뜻인데, 요것도 이제 상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상이 안 되시면은 무조건 답을 외우라겠죠. 요것은 답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3번요. 선어 용도 및 종류에서요, 가는 1.세 선어 용도가 아닌 거 이렇게 됐습니다. 가는 1점, 그러니까 쭉 가다가 점 찍고 가다가 점 찍는, 여기 이제 가는 우리 1.4선이 되는데요. 이 가는 1.4선은 이제 중심선을 쓰죠. 그 다음에 기준선도 이렇게 씁니다. 피치선도 이렇게 써요. 지시선은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죠. 지시선은 보통으로 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시선이 아닌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4번요. 도면 부품란에 재료 기입이 SM45C로 되어 있습니다. 이 SM45C의 재료의 이름이 뭐냐 했는데, SM이라는 것은 기계구조용 탄소강제 이렇게 했죠. 기계구조용 탄소강제가 되겠습니다. 자, 55번에요. 보기와 같은 치수선은 어떤 것을 표시하는가?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꼬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호라크죠. 호의 치수가 이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5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인 비파괴 검사의 기호. 방사선은 우리가 보통 RT 이렇게 하죠. RT 찍는다 해서 RT가 바로 방사선이고요. 여기서 PT 같은 경우는 PT는 침투 탐상이라고 하고요. MT 같은 경우는 자분 탐상이고요. 그 다음에 CT는 이건 병원에 찍는 거니까 지금 우리 쪽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57번을 보도록하겠습니다. 보기와 같은 용접 기호에서 A는 무슨 뜻이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요 동그라미는 원둘 일주 용접이죠. 원둘레. 깃발은 현장 용접이고요. 삼각형은 필렛인 용접이고요. 여기서 필렛 용접에서 A에 오란 것은, A 같은 경우는 목두께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필렛 용접의 목두께가 5mm이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8번 보겠습니다. 보기와 같은 제3각법의 정투상도에서 가장 적합한 입체도는, 이렇게 삼각법으로 도면이 이제 있는데요. 요것을 이제 실제 보고 그림했을 때, 자, 어떤 모양이 되는지 찾아라 이런 뜻인데요. 요 모양은 이제 가번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살표로 봤을 때 요게 정면도 요 부위가 요거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가 이 모양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오른쪽에서 봤을 때가 이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59번요. 다음 보기 입체도에서 또 화살표로 봤을 때의 정면도는 어떤 모양이냐 이런 뜻입니다. 요것도 이 모양으로 봤을 때의 모양을 상상하시고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나번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6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단된 원추를 제3각법으로 정투상한 정면도와 평면도가 보기와 같습니다. 정면도, 평면도 같을 때 요것을 이제 전개를 했을 때요. 이렇게 이제 펼쳤단 말이죠. 펼쳤을 때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될 것인지 이제 표시를 하라 이런 뜻이죠. 요것을 보통 우리가 전개도라 이렇게 하는데요. 요 모양을 전개를 하면은 답은 가번의 모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번을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3회차 용접, 특수용접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